당신, 지금 이 짓거리로 나랑 내 인생을 망치려고 작정한 거야? 망쳤다고? 넌 아무것도 몰라. 나 없으면 너 같은 사람은 끝장이야. 저는 최나리입니다. 28살로 서울에서 이벤트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일상과 바쁜 업무 속에서 제 삶은 마치 멈추지 않는 회전목마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태민이라는 남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와의 첫 만남은 회사에서 주최한 행사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는 행사에 초대된 비빈 중 한 명으로 젊고 유망한 사업가셨습니다. 바쁘게 행사 준비를 하던 중 태민 씨가 저에게 다가와 잃어버린 작은 노트를 찾는데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의 자신감 있는 태도와 세련된 분위기에 저는 자연스럽게 그를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그와의 대화는 아주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업무 이야기부터 시작해 사소한 취미까지 나누게 되었는데 그는 대화 속에서 특유의 매력과 진지함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자신의 사업 초기의 실패와 극복 과정에 대한 이야기는 정말 흥미로웠습니다. 아직 젊은 나이에 이런 경험을 가지고 있다니 저는 그가 대단하다고 느꼈습니다. 동시에 그의 세계가 점점 더 궁금해졌습니다. 그 후로 우리는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아침마다 태민 씨는 저에게 안부를 묻는 문자를 보내주었고 때때로 점심시간에 제 회사 근처로 찾아와 직접 만든 작은 도시락을 건네주기도 했습니다. 이런 사소한 배려와 관심이 쌓이면서 저는 그에게 조금씩 마음을 열게 되었습니다. 하루는 그가 저를 강남의 조용한 골목 안에 위치한 작은 카페로 초대했습니다. 그곳은 따뜻한 조명과 아기자기한 그림들로 가득한 제가 좋아하는 편안한 분위기의 장소였습니다. 우리는 창가 자리에 앉아 바쁜 거리 풍경을 바라보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는 자신이 꾸고 있는 꿈과 목표에 대해 말했는데 그의 열정적인 목소리를 들으며 저는 그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 다른 기억은 어느 추운 겨울밤, 야근 후 태민 씨가 저를 집까지 데려다준 일이었습니다. 당시 서울은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거리마다 반짝이는 조명으로 가득했고 덕분에 쌀쌀한 날씨에도 따뜻함이 느껴졌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에 그는 길가 포장마차에서 떡볶이를 사주었고 뜨거운 떡볶이를 먹으며 매운맛에 놀라하는 저를 보고 크게 웃었습니다. 그때 그는 나리씨, 이렇게 귀여운 모습은 처음 보네요 라고 말하며 저를 미소 짓게 했습니다. 태민 씨는 항상 바쁜 사람이었지만 그와 함께하는 시간은 제게 소중했습니다. 그가 피곤한 목소리로 밤늦게 전화를 걸어 저를 걱정해주는 모습에서 그의 진심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그의 삶이 제가 알던 사람들과는 많이 다르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늘 많은 사람들과 교류하며 중요한 비즈니스 모임에 참석해야 했습니다. 가끔 그는 자신의 친구나 사업 파트너에 대해 이야기했는데 저는 그저 그의 말로만 상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그가 완벽한 남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지적이고 세련된여 저를 진심으로 아껴주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사랑은 서울의 불빛과도 같다고 생각합니다. 눈부시고 아름다워 보이지만 그 안에는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비밀들이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요즘 들어 태민 씨는 주말마다 도시를 떠나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그는 주로 먼 집안에 있는 사업 파트너를 만나야 한다는 이유를 들었지만 매번 돌아올 때마다 피곤한 얼굴로 집에 오는 그의 모습은 저를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처음에는 그가 정말 바쁘다고 생각하며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사업가로서의 삶은 분명 저와는 다른 리듬으로 움직이고 긴 출장과 늦은 업무는 어쩌면 그의 일상일지도 모른다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저는 그의 행동에서 뭔가 이상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주말 저녁이면 태민 씨는 늘 피곤한 얼굴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피곤함이 단순히 출장의 피로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무언가로부터 오는 스트레스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는 돌아오자마자 샤워를 하고 나서는 휴대폰에 몰두하곤 했습니다. 대화는 짧고 간단한 대답들로 채워졌습니다. 출장은 어땠어? 라는 제 질문에 그는 항상 그냥 평범했어 혹은 별일 없었어
라는 말로 넘어가곤 했습니다. 그의 태도는 점점 더 무심해 보였고 그런 모습에 저는 점점 더 걱정과 의심이 커져갔습니다. 어느 날은 새벽까지 그는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저는 잠결에 그의 낮은 목소리를 들었지만 통화 내용은 잘 알아들을 수 없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 낮고 조심스러웠으며 그가 누구와 통화하는지 물어보려 했지만 그의 눈빛에서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 차마 묻지 못했습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서 저는 내심 불안감에 시달렸습니다. 그는 언제나 일 때문이야 라는 말을 했지만 그 말은 점점 더 설득력을 잃어갔습니다. 어떤 날은 그가 출장을 떠나는 시간을 일부러 체크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종종 새벽 일찍 떠나곤 했는데 그 이유가 단지 먼 길을 가기 위해서인지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는 건지 궁금했습니다. 그의 출장 일정은 늘 일정하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금요일 밤에 떠나 일요일 늦게 돌아오고 어떤 때는 토요일 아침 일찍 떠났다가 그날 밤 늦게 돌아오기도 했습니다. 스케줄이 이렇게 들쑥날쑥한 것은 물론 사업 때문일 수도 있지만 저는 그가 출장 중에 누구와 무엇을 하는지 점점 더 궁금해졌습니다. 어느 날은 태민 씨가 출장을 떠나기 전 저는 장난스럽게 그의 캐리어를 열어보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평소와 달리 담원하며 캐리어를 닫아버렸습니다. 뭐가 그렇게 궁금해? 라고 웃으며 말했지만 그의 태도에서 어딘가 낯선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의 반응은 저를 더 의심하게 만들었고 그 순간부터 저는 그의 행동을 주의 깊게 살펴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도 은근히 그의 최근 출전에 대해 물어봤지만 그 누구도 태민 씨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의 친구들과 동료들은 단지 그가 사업 때문에 바쁘다 라고만 말했을 뿐 구체적인 내용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저를 더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그가 출장에서 돌아온 후에도 이상한 점들은 계속되었습니다. 어느 날은 그가 출장 중에 찍은 사진을 보여달라고 요청했을 때 그는 사진 찍을 시간이 없었어 라고 말하며 웃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출장 중에 한 장의 사진도 찍지 않았다고? 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표면적으로는 웃으며 넘겼습니다. 하지만 그런 작은 의문들이 쌓이면서 점점 그를 믿기가 어려워졌습니다. 그는 전화도 자주 받지 않았습니다. 출장 중에 제가 전화를 하면 대부분 부재 중이었고 나중에 돌아와서야 너무 바빴어 라는 이유를 들며 넘어갔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늘 미안한 기색이 섞여 있었지만 그 미안함이 진심인지 아니면 변명인지 헷갈리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은 그가 지방 출장에서 돌아오는 길에 저에게 선물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예쁘게 포장된 작은 상자 안에는 고급 초콜릿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웃으며 출장지 근처에서 유명한 곳이야길래 사왔어 라고 말했지만 저는 그의 말 속에서 어딘가 모를 어색함을 느꼈습니다. 그의 눈빛은 다정했지만 그 속에 뭔가 감추어진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이 계속되면서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를 믿고 싶었지만 그의 행동과 태도는 저를 점점 더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믿음과 의심 사이에서 흔들리는 것은 단순히 그의 행동 때문이 아니라 제가 그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 때문이라는 것을. 어느 날 태민 씨와 제가 함께 알고 지내던 친구들과 모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날 모임은 평소와 다름없이 웃음과 이야기로 가득했지만 그 속에서 저는 예상치 못한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지은이라는 친구가 가볍게 농담을 던지듯 말한 한마디가 제 마음속에 깊이 박혔습니다. 태민 오빠, 예전에 이상한 소문 들었던 거 기억나? 거래 어쩌고 저쩌고 하던 거 말이야. 처음에는 무심코 흘려들을 뻔했지만 지은의 말이 끝난 후 잠시의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제 머릿속은 그 순간부터 복잡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한 거래? 대체 무슨 이야기지? 지은은 태민 씨를 가볍게 쳐다보며 웃었고 태민 씨는 어색한 웃음으로 상황을 무마하려 했습니다. 옛날 이야기야. 별거 아니야.
태민 씨는 짧게 대답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그는 곧바로 다른 주제로 대화를 돌렸지만 저는 그가 말하지 않은 무언가가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모임이 끝난 후에도 그 장면이 머릿속에서 계속 떠올랐습니다. 지우는 구체적으로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더 묻고 싶었지만 그 자리에서 분위기를 깨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모임이 끝난 후 지훈에게 따로 물어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조심스럽게 지훈에게 연락해 그날 이야기의 내용을 물었습니다. 나리야, 그거 별거 아니야. 그냥 예전에 누군가 태민 오빠에 대해 이상한 소문을 퍼뜨린 적이 있었어. 뭐 불법 거래 같은 거였는데 증거가 없어서 금방 사라진 이야기야. 나도 그냥 누가 그런 말 했다는 것만 들었지 진짜인지 아닌지는 몰라. 지우는 가볍게 대답했지만 저는 그 말을 듣고 더 불안해졌습니다. 불법 거래라는 말이 제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증거가 없었다고 해도 그런 소문이 돌았다는 사실 자체가 저를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태민 씨와 다시 만났을 때 저는 그에게 직접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얼굴을 마주하면 그런 말을 꺼낼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의 반응이 두려웠고 혹시라도 우리의 관계가 이 문제로 인해 어긋날까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그의 말과 행동을 더 유심히 살피게 되었습니다. 그의 전화통화나 출장 중의 일정, 그리고 그의 말투 하나하나가 더 민감하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그런 제 자신이 너무 피곤하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걸까? 아니면 정말 뭔가 있는 걸까? 이런 의문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한 번은 태민 씨와 저녁을 먹으면서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태민 씨, 예전에 이상한 소문 같은 거 들은 적 있어? 뭐, 불법 거래 같은 이야기 같은 거? 그는 순간 놀란 듯 했지만 곧 평소의 침착한 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 소문이 있었던 건 사실이야. 근데 전혀 사실이 아니었어. 그냥 누가 나를 질투해서 퍼뜨린 말일 뿐이야. 그는 단호하게 말했지만 그 단호함 속에 약간의 불편함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더 묻지 않았지만 그의 말이 진심인지 아닌지 계속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 집으로 돌아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의 말이 정말 진실이라면 왜 그토록 긴장했을까? 그리고 만약 그 소문이 사실이라면 그는 지금까지 나에게 무엇을 숨기고 있는 걸까? 이런 질문들이 제 마음을 짓누르며 깊은 잠을 방해했습니다. 그 후로 저는 우리 관계를 되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그의 행동 중에서 제가 의심스러웠던 순간들이 하나둘씩 떠올랐습니다. 물론 저는 그를 사랑했고 그의 말과 행동을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지훈의 이야기 이후로 저는 그를 더 이상 완전히 신뢰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믿음이 흔들리는 순간 사랑도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태민 씨가 제 집에 작은 가방 하나를 두고 갔습니다. 그날은 태민 씨가 급히 나가야 해서 가방을 가져가지 못한 날이었는데 저는 처음에는 별 생각 없이 가방을 치워놓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문득 그 가방이 떠오르자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그의 가방 안에는 무엇이 있을까? 물론 그의 사생활을 존중해야 한다는 생각도 들었지만 최근 그의 행동에 대한 의심이 커지고 있던 제게 이 가방은 마치 열쇠처럼 느껴졌습니다. 결국 저는 조심스럽게 가방의 지퍼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평범한 물건들이 대부분이었지만 한쪽 구석에 접혀있는 지도를 발견했습니다. 그 지도는 강원도 지역을 상세히 나타낸 것이었는데 처음에는 그저 출장 일정과 관련된 자료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도를 펼쳐보는 순간 그 위에 적힌 메모들과 표시된 빨간 점들에 제 시선이 멈췄습니다. 지도에는 몇 개의 특정 지점이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었고 옆에는 화물, 운송, 거래라는 단어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메모는 짧고 간결했지만 너무나 구체적이어서 단순한 출장과는 거리가 멀어 보였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날짜와 시간이 적혀 있거나
특정 지점 간의 거리와 예상 소요 시간이 계산된 내용도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었지만 분명히 이상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여러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태민 씨는 왜 이런 지도를 가지고 있는 걸까? 이건 그의 사업과 어떤 관련이 있을까? 아니면 내가 전혀 알지 못하는 다른 일이 있는 걸까? 지도에 적힌 단어들은 평범한 사람이 일상적으로 사용할 만한 표현이 아니었습니다. 화물이라는 단어는 물건을 옮기는 과정에서 사용되지만 운송과 거래라는 단어는 더 구체적이고 목적성이 느껴졌습니다. 특히 거래라는 단어는 저에게 깊은 의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것이 단순한 비즈니스 거래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왜 지도를 통해 표시해야 했을까? 저는 그 순간 두려움과 혼란에 빠졌습니다. 지도를 더 자세히 살펴보니 표시된 지점들이 모두 강원도의 외딴 산악지역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그곳은 일반적인 상업활동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장소로 보였습니다. 더 이상 지도를 보고 있자니 마음이 불안해졌고 저는 지도를 다시 가방 속에 조심스럽게 넣어두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그의 설명 없이 제가 직접 이 상황을 이해하기란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직접 물어본다면 그는 무슨 말을 할까? 혹시 거짓말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아니면 오히려 화를 내며 관계가 어긋나 버리는 건 아닐까? 이런 걱정들로 머릿속이 가득 찼습니다. 다음 날 태민 씨는 가방을 가지러 왔습니다.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그의 가방을 건넸지만 속으로는 긴장과 의심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는 가방을 받아들고 자연스럽게 저에게 미소 지었고 고마워. 급해서 두고 갔네 라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그의 표정을 살폈지만 특별히 이상한 점은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의심이 시작된 상태였습니다. 그의 말과 행동 하나하나가 저에게는 더 이상 평범하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가방을 가져간 후 그는 다시 바쁜 일정으로 떠났고 저는 혼자 남아 그 지도를 떠올리며 계속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 지도가 단순한 출전용 자료일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한다고 느꼈습니다. 특히 최근 그의 출장 빈도와 미심쩍은 행동들을 떠올리며 저는 그가 숨기고 있는 무언가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점점 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그의 말과 행동을 더욱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출장에서 돌아왔을 때는 물론 평소의 전화통화나 문자 메시지 하나하나까지도 주의 깊게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직접 물어보는 것은 여전히 두려웠습니다. 혹시라도 제가 알아서는 안 될 진실을 마주하게 될까봐 아니면 그가 저를 멀리하게 될까봐 두려웠습니다. 제 마음 속에는 끊임없는 갈등이 이어졌습니다. 그의 모든 말을 믿고 사랑해야 한다는 생각과 그를 의심하며 진실을 찾아야 한다는 생각 사이에서 저는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믿음과 의심이 교차하는 그 순간들이 제게는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저는 결국 태민 씨를 몰래 따라가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의 출장과 관련된 불안한 느낌은 점점 더 커져만 갔고 그가 스스로 설명하지 않는 한전은 직접 확인해야만 했습니다. 그 주말 그는 여느 때처럼 사업 파트너를 만나러 가야 한다 며 집을 나섰습니다. 저는 그가 떠난 뒤 서둘러 렌터카를 빌려 그의 차를 몰래 따라갔습니다. 그를 따라가는 동안 제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혹시라도 제가 잘못된 결정을 내린 건 아닐까? 믿음과 의심 사이에서 흔들리던 제 감정은 그 순간에도 계속 저를 괴롭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진실을 확인하지 않으면 저는 이 관계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몇 시간을 달린 끝에 그의 차는 강원도의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도로는 점점 좁아졌고 주변은 빽빽한 나무들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이런 외진 곳까지 그가 온 이유는 무엇일까? 저는 멀찍이 차를 세워 그의 움직임을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그는 차를 멈추고 한적한 공간에 서 있었습니다.
잠시 후 다른 차량 몇 대가 그의 주변으로 모였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들은 모두 낯선 얼굴이었으며 그들의 태도는 매우 신중하고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그들 중 몇몇은 커다란 가방을 들고 있었고 그 가방들은 모두 태민 씨의 차 근처에 옮겨졌습니다. 그들은 가방을 서로 주고받으며 뭔가를 확인하는 듯 보였습니다. 저는 멀리서 그들의 대화를 들을 수 없었지만 그 분위기만으로도 단순한 비즈니스 미팅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특히 한 사람이 가방을 열어 내용물을 확인하는 모습을 보았을 때 제 심장은 마치 멈추는 듯 했습니다. 가방 안에는 돈다발처럼 보이는 것과 또 다른 물건들이 들어있었는데 그것이 정확히 무엇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분명 평범한 물건은 아니었습니다. 그 장면을 지켜보며 저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이것이 정말 그가 말하던 출장의 일부분일까? 아니면 제가 전혀 알지 못했던 그의 또 다른 삶의 단면일까? 그동안 제가 믿어왔던 그의 모습이 단지 겉모습에 불과했다면 저는 지금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만남은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서로 짧게 대화를 나누고는 곧 흩어졌습니다. 태민 씨는 가방을 자신의 차에 싣었고 다른 사람들도 각자의 차량으로 떠났습니다. 그가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주변을 살피는 모습을 보았을 때 저는 얼른 몸을 숨겼습니다. 그 순간 제가 그에게 들키기라도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두려워졌습니다. 그들이 모두 떠난 후 저는 깊은 숨을 내쉬고 조심스럽게 태민 씨가 있는 작은 나무집으로 다가갔습니다. 손바닥은 땀으로 젖었고 심장은 마치 터질 것처럼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이 아니면 그에게 직접 물어볼 기회는 없을 것 같았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태민 씨는 저를 보고 눈을 크게 뜨며 깜짝 놀랐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당황과 경악이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나리야? 여기서 뭐 하는 거야?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그가 지금 무언가를 감추고 있다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저는 그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곧바로 말했습니다. 태민 씨, 방금 봤어. 당신이 그 사람들과 가방을 주고받는 거, 이게 대체 뭐야? 제 목소리에는 긴장과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방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감돌았고 그의 눈은 바닥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그의 침묵이 모든 것을 말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가 어떤 이유로든 진실을 말하지 않으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더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태민 씨, 제발 말해줘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왜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나리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너한테 이런 걸 숨기고 싶지는 않았어. 하지만 내가 너한테 말하면 너까지 위험해질까 봐 두려웠어.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동시에 절망에 가까운 감정이 느껴졌습니다. 그는 어렵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은 합법적인 일이 아니야. 나는 지금 희귀 물품, 골동품 같은 것부터 불법적인 물건들까지 거래하는 조직에 연루되어 있어. 내가 지금까지 봐왔던 내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있는 거야. 그의 고백은 제게 너무나도 충격적이었습니다. 저는 그가 누구보다도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이라고 믿어왔는데 지금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제가 알고 있는 그의 모습과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왜 이런 일을 하게 된 거예요? 당신은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저는 눈물을 참으며 물었습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어쩔 수 없었어. 가족이 큰 빚을 지게 됐고 그걸 갚지 않으면 우리 가족 모두 위험해질 상황이었어. 그래서 처음엔 잠깐만 하겠다고 생각했는데 조직의 힘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강했어. 이제는 이 일을 그만두고 싶어도 그들이 나를 놔주지 않아.
그의 말을 들으면서 저는 그가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지 조금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가 이런 위험한 일을 선택했다는 사실에 화가 났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하려고 해요? 계속 이렇게 살아갈 거예요? 제 목소리에는 걱정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작게 대답했습니다. 나도 이 생활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지만 내가 이 조직을 배신하려고 하면 나도 위험해질 거야. 그래서 지금까지 너에게 말할 수 없었던 거야. 그의 말은 저를 더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그를 사랑했지만 그의 선택은 우리 관계에 큰 상처를 남기고 있었습니다. 태민 씨,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당신을 돕고 싶지만 이런 상황은 너무 위험해요. 저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그는 저를 조용히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나리야, 미안해. 너를 이런 일에 휘말리게 해서 정말 미안해. 하지만 이제 너를 믿고 싶어. 내가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겠니? 그 순간 저는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그의 선택을 비난하며 그를 떠날 것인지 아니면 그와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위험을 감수할 것인지. 그의 눈에는 간절함과 후회가 담겨 있었고 저는 그를 돕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이 얼마나 험난할지 그리고 우리 둘 다 무사히 이 상황을 벗어날 수 있을지에 대한 확신은 없었습니다. 태민 씨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그의 이야기를 천천히 풀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얼굴은 피로와 후회로 가득 차 있었고 그동안 그가 얼마나 많은 고통과 갈등 속에서 살아왔는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이 일을 하고 싶었던 건 아니야. 정말이지. 나는 평범하게 살고 싶었어. 그는 말문을 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우리 가족이 큰 빚을 지게 됐을 때 나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하면서 우리 집은 모든 거 잃을 위기에 처했고 내가 그 빚을 갚지 않으면 가족 모두가 거리로 내몰릴 상황이었어. 그의 목소리는 점점 더 낮아졌고 저는 그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한동안 말을 멈추고 깊은 숨을 내쉬더니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나에게 접근했어. 나에게 일을 제안하면서 빠른 시간 안에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고 했어. 나는 그때 너무 절박했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생각할 겨를도 없이 그 제안을 받아들였어. 그는 잠시 멈추고 눈을 감았습니다. 마치 그 순간으로 돌아간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심부름 같은 일이었어. 물건을 여기서 저기로 옮기거나 연락을 대신 전해주는 정도였지. 하지만 점점 그들이 나에게 요구하는 일은 더 위험하고 더 불법적인 것이 되어갔어. 저는 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그럼 왜 지금까지 그만두지 않았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고 저를 바라보며 답했습니다. 나도 몇 번이나 그만두고 싶었어. 하지만 그 사람들은 너무 강력하고 너무 위험해. 내가 일을 그만두겠다고 하면 내 가족뿐만 아니라 나를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해를 입히겠다고 협박했어. 나리야, 그들이 얼마나 무서운 사람들인지 너는 상상도 못할 거야. 그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일을 계속할 수밖에 없었어. 하지만 지금은 정말 벗어나고 싶어. 더 이상 이런 식으로 살고 싶지 않아. 너에게까지 이런 위험을 끼치게 된 건 정말 미안해. 하지만 너만큼은 내가 지키고 싶었어. 그의 목소리는 간절했고 저는 그의 눈에서 진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의 선택이 가져온 결과에 대해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는 나름의 이유로 이런 길을 선택했지만 그것이 우리 관계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았습니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할 건데요? 계속 이렇게 위험한 일을 하면서 살 건가요? 저는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그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니야. 나는 이제 이 조직에서 벗어나려고 해. 하지만 그게 쉽지 않다는 걸 알아. 그래서 너에게 부탁하고 싶어. 내가 이 일을 끝낼 수 있도록, 그리고 안전하게 빠져나올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겠니? 저는 그의 말을 들으며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의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를 돕는다는 것이 저에게도 큰 위험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그의 간절한 부탁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알겠어요. 하지만 저도 위험해질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만약 우리가 이 일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면 더 큰 문제에 휘말릴지도 몰라요. 저는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나리야, 너를 이런 일에 끌어들여서 정말 미안해. 하지만 나는 너를 믿고 싶어. 그리고 너와 함께라면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그의 말은 저를 흔들었습니다. 저는 그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지만 동시에 우리가 앞으로 마주해야 할 위험에 대해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저는 결심했습니다. 그가 진정으로 변하고자 한다면, 그리고 그가 위험에서 벗어나기 위해 노력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 저는 그를 돕기로 했습니다. 저는 화가 나고 실망스러웠지만 그를 완전히 외면할 수는 없었습니다. 태민 씨의 상황을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그가 이 위험한 조직에서 벗어나길 간절히 바라는 진심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를 돕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이 결심이 우리 둘 모두를 얼마나 큰 위험으로 몰아넣을지 그땐 전혀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조직의 활동에 대한 증거를 수집해 경찰에 넘기는 것이 첫 번째 목표였습니다. 태민 씨는 자신의 위치를 이용해 조직 내부 정보를 비밀리에 모으기로 했습니다. 그는 거래 내역, 주요 인물의 이름, 그리고 거래가 이루어지는 장소와 시간을 하나씩 기록해 나갔습니다. 그는 매일 조금씩 정보를 모았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조직은 매우 폐쇄적이고 치밀하게 움직이는 집단이었고 그들 사이에서 의심을 피하는 것은 태민 씨에게 엄청난 스트레스였습니다. 너무 티나지 않게 움직여야 해. 조금이라도 이상하게 보이면 그들은 내가 뭔가를 숨기고 있다는 걸 바로 알아챌 거야. 그는 매번 이렇게 말하며 자신의 긴장된 마음을 숨기려 애썼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철저히 계획했습니다. 정보를 기록할 때는 자신이 사용하는 전자기기가 감시당할 가능성을 우려해 주로 수기로 작성한 후 숨겨둔 장소에 보관했습니다. 저는 그가 수집한 정보를 정리하고 안전한 방식으로 경찰에 넘길 방법을 고민했습니다. 우리 둘 모두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했기에 한 번의 실수도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은 점점 더 복잡해졌습니다. 조직 내부에서도 태민 씨를 향한 의심이 조금씩 생겨났습니다. 그는 종종 조직의 주요 인물들로부터 너 요즘 좀 이상해 보인다는 말을 듣곤 했습니다. 한 번은 그가 거래 장소에서 사진을 몰래 찍으려다가 간발의 차로 들킬 뻔하기도 했습니다. 그날 밤 그는 저에게 돌아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조금만 더 늦었으면 들켰을 거야. 그랬다면 아마 지금쯤 나는 여기에 없었을지도 몰라. 그의 말은 저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태민 씨, 이렇게 위험한 일을 계속할 수는 없어요. 만약 들키면 우리 둘 다 끝장이에요. 저는 그를 설득하려 했지만 그는 고개를 저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 일을 끝내려면 어쩔 수 없어.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해야 해. 이대로 놔두면 그들은 더 많은 사람을 위험에 빠뜨릴 거야. 그의 의지는 강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가 점점 더 피폐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는 밤늦게까지 자료를 정리하고 조직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며 자신의 행동 하나하나를 조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는 거의 잠을 자지 못했고 얼굴은 점점 더 수척해져 갔습니다. 어느 날 그는 조직의 거래 내역과 관련된 중요한 문서를 손에 넣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 문서에는 거래 날짜와 장소,
주요 인물들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히 증거로 사용할 수 있을 거야. 그는 문서를 저에게 보여주며 희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불안함이 가득했습니다. 그날 이후 조직은 점점 더 태민 씨를 주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움직임 하나하나를 관찰하며 작은 이상이라도 발견하면 바로 추궁하려는 듯 보였습니다. 그는 조직에서의 위치를 유지하기 위해 더욱 신중히 행동했지만 동시에 이런 압박 속에서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나리야, 이젠 시간이 많지 않아. 조직이 나를 의심하기 시작했어. 우리가 가진 정보를 빨리 경찰에 넘겨야 할 것 같아. 그의 목소리는 긴박했고 저는 그의 말을 들으며 한편으로는 안도와 두려움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드디어 끝을 향해 가고 있다는 희망이 있었지만 이 과정에서 어떤 위험이 기다리고 있을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마지막으로 모든 자료를 정리하고 안전한 방법으로 경찰에 전달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조직이 그의 배신을 눈치채기 전에 모든 것을 끝낼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확실했습니다. 그와 함께하는 순간마다 저는 우리의 선택이 옳은지, 그리고 우리가 이 상황에서 무사히 빠져나올 수 있을지 끊임없이 고민했습니다. 그날은 태민 씨에게도 저에게도 잊을 수 없는 날이었습니다. 조직과의 마지막 거래에서 그는 결정적인 증거를 모으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자료를 몰래 촬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조직의 한 구성원이 그의 행동을 눈치채는 바람의 상황은 급변했습니다. 거래가 이루어지던 장소는 외진 곳이었고 조직원들은 모두 태민 씨를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카메라로 문서를 찍고 있었지만 순간적인 실수로 셔터 소리가 나고 말았습니다. 조직원 중 한 명이 그 소리를 듣고 그에게 다가왔고 태민 씨는 재빨리 카메라를 숨기며 태연한 척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조직원은 이미 의심을 품고 그를 추궁하기 시작했습니다. 뭐 하고 있는 거야? 방금 뭐 찍은 거지? 조직원의 목소리는 위협적이었고 주변에 있던 다른 사람들도 그를 둘러싸기 시작했습니다. 태민 씨는 침착하게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손에 든 게 잘못 누였을 뿐이야 라고 변명했지만 그들의 의심은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곧바로 그 자리를 빠져나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주변의 시선과 긴장감이 커져가는 가운데 그는 기회를 틈타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조직원들이 바로 뒤쫓아오기 시작했고 그 추격전은 긴박하고 위험했습니다. 그는 가진 모든 힘을 다해 도망치며 동시에 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나리야, 큰일 났어. 지금 조직원들이 나를 쫓아오고 있어. 내가 찍은 자료를 내가 안전하게 보관해야 해. 내가 이걸 경찰에 넘겨야 해. 그의 목소리는 숨이 차 있었고 긴장과 공포가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의 말을 듣고 바로 행동에 나섰습니다. 그가 숨겨둔 자료를 손에 넣은 후 저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에 모든 증거를 전달하며 상황을 설명했고 그들은 이 사건이 얼마나 큰 규모의 범죄와 관련되어 있는지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은 곧바로 대규모 수사를 개시했고 조직의 주요 거점들을 급습하기 위한 작전을 계획했습니다. 며칠 후 경찰은 대규모 작전을 통해 조직의 주요 인물들을 체포하고 불법 활동에 사용되던 물품들과 자금을 압수했습니다. 태민 씨가 제공한 증거는 이 작전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희생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경찰은 그가 조직과 관련된 활동에 직접적으로 연루되어 있었다는 이유로 그를 다른 조직원들과 함께 체포했습니다. 그동안 그가 조직에서 했던 일들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밖에 없었고 그는 이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듣고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가 체포되던 날, 그는 저에게 마지막으로 짧은 말을 남겼습니다. 나리야,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내가 없었으면 나는 이 일을 끝낼 수 없었을 거야. 하지만 이제 너는 안전할 거야. 그거면 나한테는 충분해.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깊은 슬픔과 후회가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를 지켜보며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그의 선택과 행동이 옳았다고 생각했지만 결과적으로 그는 모든 책임을 혼자 짊어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의 용기와 희생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더 이상 조직의 피해를 받지 않게 되었음을 알기에 그의 결정을 존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가 경찰에 체포된 후 저는 한동안 그의 빈자리를 느끼며 혼란 속에서 지냈습니다. 그의 선택이 우리 관계를 어떻게 바꾸었는지, 그리고 우리가 겪은 모든 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계속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그는 끝까지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들과 세상을 위해 싸웠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그의 진심이었다는 것을. 이 모든 일이 끝난 후 저는 그가 남긴 말처럼 안전한 일상으로 돌아가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용기와 희생은 제 마음속에 영원히 남아있을 것입니다. 일주일이 지나 나는 태민 씨로부터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가 구치소에서 보낸 첫 번째 편지였습니다. 봉투를 손에 들었을 때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그의 글을 읽고 싶지만 동시에 무슨 말이 적혀 있을지 두려웠습니다. 봉투를 열고 편지를 펼쳤을 때 그의 익숙한 필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나리야, 그는 첫 줄에서 나를 부르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내게 이런 편지를 쓰게 될 줄은 몰랐어. 하지만 너에게 해야 할 말이 너무 많아 이렇게 펜을 들었어. 그의 글씨는 조금 삐뚤삐뚤했지만 그 속에는 깊은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먼저 정말 미안해. 너를 위험한 상황에 끌어들인 걸 죽을 때까지 후회할 거야. 너를 지키고 싶었는데 오히려 너에게 상처와 불안을 안겨줬어. 나 때문에 내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상상도 못해. 정말 미안하다, 나리야. 그의 사과는 너무나 간절했고 그가 얼마나 고통스러워했는지 느껴졌습니다. 그는 이어서 자신의 선택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이런 상황에 처한 건 결국 내가 저지른 잘못 때문이야. 처음에는 그저 가족을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생각했지만 그 선택이 점점 나를 망가뜨리고 있었어. 너를 만난 후에야 내가 얼마나 잘못된 길로 들어섰는지 깨달았어. 너는 내게 희망을 줬고 나 자신을 돌아보게 해줬어. 그는 자신의 체포에 대해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곳에 있는 건 쉽지 않은 일이야. 하지만 여기 있는 게 내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해. 이게 내가 저지른 잘못을 조금이라도 갚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믿어. 나를 잡아준 경찰과 너에게 고맙다고 해야 할지도 몰라. 그렇지 않았다면 나는 끝까지 이 삶에서 벗어나지 못했을 거야.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서 그는 나를 향한 간절한 부탁을 남겼습니다. 나리야, 나는 너에게 용서를 바라지 않아. 내가 했던 일들은 용서받을 수 없는 것들이야. 다만 내가 바라는 건 내가 행복하게 사는 거야. 나 같은 사람은 있고 너만의 삶을 살아. 너는 그런 행복을 누릴 자격이 있어. 나를 도와줘서 고마워. 너 덕분에 내가 진정으로 나 자신을 되찾을 수 있었어. 편지를 읽는 동안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의 진심이 글자 하나하나에 묻어나왔고 그것은 제게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그가 어떤 고통 속에서도 나를 걱정하고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내려놓았다는 사실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의 결심과 용기는 저에게도 새로운 결단을 내리게 했습니다. 저는 그의 부탁을 받아들여 그를 잊고 앞으로 나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저는 더 나은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다짐했습니다. 그의 편지는 제 마음속에 영원히 남아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글이 아니라 그의 진심과 후회, 그리고 나를 향한 사랑이 담긴 마지막 메시지였습니다. 저는 그가 이 세상 어딘가에서 조금이라도 평온과 희망을 찾기를 진심으로 기도하며 새로운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태민 씨와의 관계를 끝내며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의 편지와 함께 모든 순간이 제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와 함께했던 행복했던 시간, 그가 고백했던 고통스러운 진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맞섰던 위험들까지.
모든 것이 저를 힘들게 했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함께 했던 선택은 결국 옳았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관계를 끝낸 뒤 제 삶은 어딘가 텅 빈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매일 그와 주고받던 메시지, 함께 나눴던 대화, 그리고 그의 웃음소리가 사라진 일상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와의 이야기는 저에게 큰 교훈을 남겼습니다. 태민 씨는 사랑이 모든 것을 구원할 수는 없지만 사랑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진실과 마주할 용기를 줄 수 있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었습니다. 그의 용기와 희생은 저에게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저는 그의 이야기를 통해 진실의 무게와 그것을 마주하는 용기의 중요성을 배웠습니다. 때로는 사랑이 우리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주기도 하지만 그 사랑이 반드시 함께할 수 있는 결말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저는 그와의 추억을 가슴 깊이 간직한 채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처음에는 쉽지 않았습니다. 그가 없는 일상은 여전히 낯설고 그의 빈자리가 크다는 것을 매 순간 느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새로운 시작은 작은 것들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더 열심히 제 일을 하며 주변 사람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려고 노력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산책을 하거나 예전에는 하지 않았던 취미를 찾아보며 제 마음을 치유하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그와의 이야기를 떠올리며 조용히 혼자 이렇게 다짐했습니다. 내가 앞으로 어떤 어려움에 처하더라도 진실을 외면하지 않고 용기 있게 맞서야 해. 태민 씨가 보여준 것처럼 진실과 용기는 항상 올바른 선택이니까. 그의 이야기는 제게 단순한 기억이 아니라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 중요한 가르침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저는 조금씩 그와의 기억을 떠나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완전히 잊을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희생과 사랑이 저를 더 강하게 만들어 주었다는 사실을 알기에 이제는 그를 감사한 마음으로 떠올릴 수 있었습니다. 그와의 이야기는 제 삶의 일부로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때로는 슬프고 때로는 아프지만 동시에 저를 성장시키고 더 나은 사람이 되게 해준 소중한 경험입니다. 저는 그의 이야기를 통해 배운 용기와 정직함을 잊지 않고 앞으로도 그런 가치를 지키며 살아갈 것입니다.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며 저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태민 씨가 보여준 용기와 사랑을 기억하며 나도 내 삶에서 진실을 마주하고 앞으로 나아갈 거야. 그것이 그의 희생을 헛되지 않게 하는 방법이라고 믿으며 저는 천천히 그러나 확실히 제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